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 지역에 지난 주말 산불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4일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를 찾아 강릉으로 이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부터 자녀 교육 문제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외국인 지원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강원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부 내륙권 행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협약에 따라 시설 공동사용과 산학협력 등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23 SKMA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대회가 최근 원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원주 소재의 반려동물 토탈 전문회사인 핫도그가 주관하면서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년 중 가장 건조한 시기가 바로 4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져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도 강원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는 산 위를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춘천 사북면 고탄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에서 나무를 태우다 낸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그만 그 나무들 이렇게 전지하고 오시면서 그 잡목들 좀 태우셨나 봐요. 거기에서 비화돼가지고 산불로 확산이 됐어요.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9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다음 날에도 산불은 강원 지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2일 오후 3시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투입해 2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또 2일 오후 3시 28분쯤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원주와 철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 전체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3일 화천과 원주에는 건조경보가, 이외 다른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다 4일 밤부터는 강원 전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전망했습니다. 4일 늦은 밤부터 6일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됨에 따라 건조특보는 내일 밤부터 점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시는 사북면 고탄리 화재 실화 용의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산불 가해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산림당국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릉에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류 외국인이 4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네, 이 같은 외국인들이 의사소통부터 또 자녀 교육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지만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구도심의 한 빵집. 키르기즈스탄 출신 30대 요리사가 가마 모양의 화덕에서 전통빵을 굽습니다. 3년 전 강릉에 왔는데 이 빵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강릉 здесь, здесь люди хорошие, народ, все земляки наши, Кыргызстан, тишина здесь, беспределов нет, здесь работа нормальная. 바로 옆에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 식료품점도 들어섰습니다. 각종 생필품부터 홍차와 소고기, 양고기까지 현지인을 위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강릉 구도심의 한 거리입니다. 이곳에는 외국인을 위한 음식점과 빵집 등 일종의 다문화 거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강릉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체류 중인 외국인은 1.5배에 달하는 약 4,000명 수준인데 이 중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은 400에서 5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잘 교육시키고 또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이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들이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 이제 지역 소멸, 뭐 인구 소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7월 개정된 강릉시 관련 조례에는 행정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인권 보호와 자녀 양육 및 교육 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정보 제공은 물론 외국인 자녀 보육 교육 사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를 위한 지원 협의회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강릉시 가족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지원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급증한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만 한시적으로 고용돼 있을 뿐 가족센터에는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의사소통이 먹고 사는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기본적인 교육은 또 기본적인 적응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무슨 칸막이 이 부분을 떠나서 강릉시 입장에서 이건 뭐 여성 가족 인구 가족과가 하든 뭐 농정과가 하든 아니면 경제진흥과가 하든 이건 다 강릉시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지자체와 교육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사실상 1년에 2번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면서 외국인 주민 지원 방안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유관 기관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어촌과 건설 현장에 이어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부 내륙권 행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북부 내륙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춘천과 홍천, 철원, 화천, 경기도 가평 등 7개 시군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 발전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지역은 시설 공동 구축과 사용, 주민 서비스 체계 공유와 산학 협력 등의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2023 SKMA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지난달 31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35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대회로 본선 대회 수상자에게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 대회는 반려동물 관련 업체인 핫도그가 주관사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원주시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SKMA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 무대는 LG엘러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강원일보 3일자 기사입니다.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국제학교 눈독,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기사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에 이 5개의 시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유치 특례안을 제출한 시군은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5곳입니다. 이 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군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특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1년 제주 영어 교육도시를 설립했고요. 4개 국제학교에 4,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학생 가족들의 연간 지역 내 소비액은 2,700억여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국제학교 설립의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고려할 것이 많다며 특례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국제학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외국 교육기관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어서 강원도 전역에서 설립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요, 정부는 전국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가 갖고 있는 권한만큼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는 강원일보의 원주시 민간 위탁 해지 업무 중단 시끌이라는 기사입니다. 원주시가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손질에 나서면서 문화예술계가 시끄러운 모습인데요. 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예산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문화예술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시는 사단법인 무의당 사람들 컨소시엄과의 원주생명협동교육관 위수탁협약을 1일자로 해지했습니다.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올해 말까지 교육관 운영을 중단하고 수탁기관을 재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수탁법인 측은 실수가 있었지만 의도성은 없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의당 선양 사업에까지 자칫 불똥이 튈까 걱정인데요. 민간 보조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법정 문화도시 사업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만한 운영과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 위반을 지적하면서 시는 보조단체인 원주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와의 보조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주체를 변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시청 문화예술과와 인수인계를 마치는 등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원주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서면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문화도시 협의회 측도 이번 점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또 시는 한지개발원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한지 테마파크 역시 위탁 운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한지 전시 체험관 건립 계획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동해안 방파제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20분쯤 양양군 오산항 방파제에서 50대 남성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는 해당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에는 양양 수산항에서도 40대가 방파제에서 추락해 구조됐습니다. 원주시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불온 일반 산업단지는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 불온 IC 개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단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아 국회의원이 원주 중앙동 농협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광장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아 의원은 올해 국비 4,200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원주 주요 현안 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소통 광장에는 김기용 강원도의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광역 기초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